유정 감독이 이번엔 대낮에 꽃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군가에겐 극호, 누군가에겐 극불호, 미드소마 리뷰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홀로 남은 데니. 그는 남자친구가 친구들끼리 떠나기로 했던 스웨덴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스웨덴의 정체모를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하지절 축제. 한여름 가장 긴 낮에 열리는 이 축제는 그냥 단순한 축제가 아닌 끔찍한 일들로 가득한데요. 과연 이 마을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안에서 주인공들은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미스테리, 오컬트,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미드소마입니다. 영어로는 미드썸머가 되겠죠.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영화가 나오면 영화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오, 이런 새롭고 불쾌한 영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감독이 개뚜라이 사이코 아니야? 아니 이런 정신나간 영화를 만드니까 요즘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참고로 애들은 못 보는 청불 영화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이런 영화 보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예,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평소에 우리가 슬픈 감정, 무서운 감정, 어떤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막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울면 이게 즐거워서 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일부러 슬픈 영화 보러 가죠. 일부러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감정을 느끼러 가는 영화냐? 일부러 불쾌함을 느끼러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어우 불쾌해, 어우 짜증나, 그러면 성공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르 영화는 굉장히 호불호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이 영화가 나는 좋았다, 아니다, 이 구분하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영화라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영화 잔인한 장면 여과 없이 나옵니다. 심지어 성기 노출도 여러 번 나오고요. 뭐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장면들 그냥 여지없이 여과 없이 나와요. 그런 걸 일부러 가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는 공포 장면이 없어요. 점프 스퀘어라고 해서 깜짝 놀래키는 장면도 없고요. 일부러 막 괴기한 장면을 연출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걸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실망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유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막 엄청 몰아붙이잖아요. 난 지금 막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쳐. 그렇긴 한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 또 그렇게 또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막 온통 피칠갑을 하고 계속 막 사지절단 나오고 막 도끼로 사람 때려잡고 막 전기톱으로 썰고 막 이런 장면이 셀 수 없이 나오는 거냐? 또 그것도 사실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고 무섭긴 한데 그거를 또 과하게 몰아붙이는 영화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밤 장면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화 속 무대가 백야라는 설정도 있긴 하지만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오는데 또 심지어 그중 하나는 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공포 영화라면 채도를 확 죽이고 피도 막 되게 시뻘겋고 시커멓고 막 혹은 막 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서스페리아가 그랬죠. 근데 이 영화는 그 반대에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그림은 아름다워. 마치 그 윈도우 바탕화면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화면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라는 거. 이게 그 묘한 그 이중성을 잘 표현을 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서스페리아 얘기가 나온 김에 서스페리아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다면 이 영화는 찬찬히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 즉 스토리가 어렵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단한 반전 같은 것은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쭉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에 아주 그 디테일한 주인공의 심경 변화 그리고 그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코드들,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려요. 그리고 영화가 굉장히 깁니다. 147분이에요. 저는 뭐 어벤져스 보러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쭉 보다 보면 마치 영화 속의 배경처럼 스웨덴의 어디 그 구글 지도 같은 데도 없는 그런 정체불명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이렇게 다큐멘터리 관찰하듯이 보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마치 나레이션이 딱 덧입혀지면 그냥 다큐멘터리일 것 같아. 마치 그 세계 견문록. 이곳은 헬싱글란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영화는 한 번 봤을 땐 재밌었는데 두 번 보면 상당히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처음 봤을 때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계를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한 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이런 쪽 장르에 굉장히 낯선 분들, 그래서 요거 뭐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하다고 하고 뭐 괴기하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 나 이쪽 장르 잘 모르겠는데 해서 한 번쯤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난해한 부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또 반대로 이쪽 장르 매니아들에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심심한 영화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영화인지 재밌는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원래 이쪽 장르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제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자, 그럼 결론. 저는 어땠느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이 장르 특유의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뭐 물론 애초에 개연성을 따지는 장르는 아니긴 했지만 그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으면서 얘가 이런 행동이 아까 그래서 이랬던 거고 이 행동이 나중에 이렇게 돼서 이랬던 거구나라는 것을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그 배우가 하나 있는데요. 주인공인 플로렌스 퓨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대사나 설명이 없이도 지금 이 주인공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를 그냥 막 딱 연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 제가 방구석 일렬에서 소개드렸던 박찬욱 감독의 리틀 드러머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배우고, 이 배우의 매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성숙해 보이고, 하여튼 이게 되게 묘한 그 매력이 있어서 앞으로 이 배우의 앞날을 지켜보는 것 역시도 영화 팬으로서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현님께서는 생각보다 무서운 장면은 적은데 보고 나면 뭔가 묘하게 기분 나쁜 영화네요. 아무래도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 특히 그 중에 처음에 어우 하고 이렇게 한번 예상은 했지만 어우 하고 놀라게 되는 그 노골적인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나면 마치 일상생활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인데 우연히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때 받는 그런 충격, 그런 것들을 관객들에게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어서 그러지 않았나. 나초킴님께서는 영화 서스페리아에 이은 멘붕 영화였네요. 특히 마지막에 아우 성은 영화 300의 자매의 버전이랄까? 그 마지막 아우 하는 그 장면은 그 자세히 보시면 주인공 플로렌스 퓨의 표정이 변하면서 공감하면서 이게 딱 바뀌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거를 배우가 정말 잘 표현을 했던 그런 장면 같아요. 솔프렌드님께서는 예고편에 얼굴 부은 여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고편 캠프파이어 장면에 사람인 것 같은데 설마? 캠프파이어 장면에서는 아니지만 설마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짜짱 다이스키님께서는 유전의 공포감을 기대하고 간다면 실망할 확률이 큰 영화네요. 1도 무섭지 않은데 긴 러닝타임 동안 스토리는 흥미로워서 괜찮게 봤어요. 라고. 맞아요. 유전같이 몰아치는 공포감은 전혀 없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2시간 넘는 영화는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지루하지 않았어서 저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흥미진진하게 본 영화이면 분명해요. 자, 주원희님께서는 미드는 야스오지? 야스오 하러 간다. 뭐죠? 저는 롤을 안 해서. 롤을 안 하는데 아는 나는 뭐지? 배트맨 103님께서는 많이 잔인한가요? 이것 때문에 보기가 망설여지는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다라는 건 사람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잖아요. 특히 영화 보시는 분들, 이렇게 호러 좋아하시는 분들, 야 이게 뭐가 잔인하냐? 이게 뭐가 징그럽냐? 하면서 이렇게 그 장르 꼰대들이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잔인한 장면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한 번도 가려주지를 않으니까 보고 나오면 굉장히 찝찝하실 수 있어요. 약간 잔상에 계속 남아있을 법합니다. 이윤희님께서는 서스페리아를 인상 깊게 본 사람으로서 미드소마는 예술, 감동, 스토리 등 단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장을 2번이나 생각하게 만들고 끝까지 본 나 자신에게 셀프로 위로해준 영화였어요. 셀프로 위로... 그쵸. 저랑은 완전히 반대이죠. 저는 서스페리아가 이런 영화였는데 미드소마가 이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르 영화들은 정말 이게 갈려요. 그러니까는 다른 영화들은 보통 이 사람들 반응이 대체로적으로 재밌네? 그럼 재밌나 보다 하고 보러 가는데 이쪽 장르의 영화는 그래 재밌어 보여? 아니라고? 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라고? 또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르죠.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미드소마를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본다면 아마 이런 감정이 들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후라라님께서는 살면서 가장 괴상한 배드씬이 나오는 영화. 아, 저런 장면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거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또 마지막에 또 하여튼 이게 배드씬이 야한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야한데. 센세이 홍님께서는 영화 보기 전 와 기대된다. 영화 본 후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긴장감도 없고 미스테리도 없고 스릴러도 없고 그닥 고어도 없고 아름다운 풍경만이 기억에 남네요. 약간 스포지만 곰의 역할도 딱히 없고. 결론 미드소마보다는 더넌보다는 에나벨. 그 정도 급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센세이 홍님이 이 영화 속에 나왔던 똑같은 마을을 툭 하고 떨어져서 가게 된다면 과연 그 낯선 곳에서 만난 분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은 살짝 소름 끼치는 영화죠. 자, 이곰님께서는 다른 리뷰어들처럼 해석해준답시고 그냥 내용 쭉 말해주는 거 말고 상징적인 것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아이고, 나도 찾아봐야 되는데 도대체 감독이 말하고자 한 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것들을 비틀고 엮고와서 어떻게 하면 불쾌함을 줄 수 있는가? 뭐 그거를 보여주는 영화고요. 예. 9의 의미, 90년에 한 번 9일 동안 진행하고 재물은 9명인 이유. 뭐 모르겠지만 원래 종교라는 게 특정 숫자에 집착하잖아요. 세계에서 쓰는 어떤 경전에서 의미가 아닐까요? 재물의 의미들 몇몇 개는 대충은 알겠는데 과일 같은 걸 구겨 넣은 건 곡식, 뭐 고문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 등 나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광대모자는 왜 쉬운 건지. 그거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감독이 옛 바이킹식의 처형 장면을 많이 썼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대충 요 정도요? 요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경이 스웨덴이잖아요. 스웨덴은 바이킹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영향이 남아 있겠죠. 에디시온 썬님께서는 솔직히 타임머신 타고 영화 보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영화 잘 만든 건 알겠는데 마음이 찝찝하고 기분이 더러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화는 이런 기분을 즐기러 가는 겁니다. 서주영님께서는 감독 변태 맞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바로 그 반응 딱 나오죠. 킹키리님께서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성장의 밑거름이자 족쇄인 것 같아요. 요게 그러네요. 이 영화의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그 성격의 설정이 초반에 그 남자친구한테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정 얘기할 때 남자친구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참아 어떠지? 뭐 이런 걱정을 했던 장면, 그리고 그런 성격의 설정이 말씀해주신 요 주제의식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이나 종교학, 또 거기다가 플러스 심리학까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곱씹어 볼 게 많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아름님께서는 서스페리아랑 프랑스판 마터스도 극장에서 끝까지 본 사람인데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센 영화였어요. 아니, 이 영화를 보셨으면 이 영화도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셨어요? 예. 킹 플로렌스님께서는 보고 싶던데 스토리 갓가신 공포영화였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리가 갓가신 공포영화는 아니고 또 막 보고 나면 진이 다 빨리는 그런 공포는 아니고, 진이 빨리긴 하는데 이제 약간 다르게 진이 빨리는, 약간 불쾌하게 진이 빨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이크 영호 킴님께서는 마케팅 방향을 공포영화가 아니라 어른을 위한 잔혹동화 정도로 했으면 더 좋았을 듯. 뭐 그냥 좀 괜찮고 무서운 영화겠지 뭐라고 했다가 오신 분들에게는 약간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거나 이 영화는 지금 댓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딱 말씀드렸죠. 굉장히 갈리는 영화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불쾌해질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안 불쾌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